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도 미리 알면 좋았을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은 아직 자녀가 없으신 준비 중인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아직 결혼도 안 하신 분들도 보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향후에 자산 성장에 있어서 그리고 가문의 성장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알차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면 여러 가지 해주게 되겠죠. 아이에 대해서 태아 보험도 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카시트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젖병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야 되는 용품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 말고요, 우리가 세제적으로 우리가 증여할 수 있는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자 그리고 성년자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에 2천만 원 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2천만 원을 자녀 통장에 넣어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느냐, 준비가 되느냐,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태어난 아이가 인지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테크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대신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대신 해줘야 되거든요. 부모님께서. 근데 이게 나중에 했을 때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오늘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자, 10년에 한 번씩입니다. 증여라는 것은. 그리고 배우자 증여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우자 증여가 가장 6억 한도 내에서 10년이니까. 근데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라 이제 자녀죠. 그래서 성년자, 이미 성년이 되고 나서 증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미성년자이거나 깐난쟁이일 때 증여해 주시는 분은 진짜 극소수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미리 하시는 분들 많아요. 심지어 더 가산해서 붙거든요. 그런데도 그거 다 내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할아버지에서 밑으로 바로 증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부모님 역할인 거죠. 자, 10년이라는 기회. 그래서 처음 태어났을 때 요거를 바로 해야 여러분들이 10살, 20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0살까지, 이제 결혼을 30살 이후에 보통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원래는 이제 20대에서 30대 갈 때들 많이 생각했는데, 요즘은 거의 이제 30에서 40대 정도, 여자분들도 이제 결혼 정년기가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부모님이 준비해 줄 거는 딱 이때까지예요. 대신 재테크를 해주는 시기가 되는 거죠. 물론 재테크의 감각이 뛰어나서 이때부터 준비하는 자녀분들도 있겠지만, 부모가 도와줘야죠. 경험이 많은 스승이니까. 삶의 스승입니다. 부모이자. 자, 그래서 처음 태어나서부터 이제 10살 전에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2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가 또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총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세금, 세법상 해줄 수 있는 금액은 9천만 원이라는 돈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간중간 우리가 세뱃돈 받을 수도 있고 용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작은 비용까지 여기에 잡진 않아요. 요거는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그런 세뱃돈까지 포함한다라는 질문도 많은데, 그건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아이가 낳기 전이고 제일 중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0살 이전에 안 하고 이제 좀 이후에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잘 하시는 분들도 한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보통은 이제 5천만 원, 요거밖에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근데 요 금액이 자녀에게 이 시간에 들어가면 이때까지 얼마가 걸리는 겁니까?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럼 화폐 가치는 어떻게 돼 있죠? 이때 2천만 원이 30년 후에는 2천만 원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10배에서 15배까지도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이 자산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미리 해놓는다면 정말 우수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2천만 원, 지금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2천만 원으로 자녀가 태어났을 때 뭘 해주는 게 좋을까? 그게 오늘 핵심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과정은 말씀드렸어요. 과정은.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현명하게 태어나자마자 이 1살부터 미리 세팅을 해주면
나중에 자녀에게 나중에 가서 뭐 큰 걸 해주셔야 되는 경우보다는 미리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푸시해주고 도와주면은 쭉쭉 밀고 나간다는 겁니다, 자녀가. 네. 최소한 대학 등록금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대학 다닐 비용 이상은 충분히 나올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시장이, 경제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는 가정 아래. 네. 자, 그럼 이 2천만 원 어떻게 자녀에게 증여해 주는 게 효과적일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좀 더 손쉽고 간편한 방법이 1번. 일단 주식을 통한 증여 및 재테크죠. 2천만 원을 주식으로 배치해 놓는 겁니다. 2번은 좀 개인 사업자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좀 하시고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더 이거보다 유리해 보여요, 저는. 법인의 주식. 운영하는 법인. 네, 법인을 뭐 새로 만드셔도 되고요. 네, 기존에 있던 법인 내에서도 뭐 지분을 증여해 준다거나 뭐 이러한 케이스로 가는 거죠. 자, 보통 요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의 시대에는 재테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생각을 거의 안 하시죠.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이제 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들을 사잖아요. 요즘에는 법인을 내시는 목적이 사업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때문에 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뿐만 아니라 내가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건물주가 나는 목표다. 건물 사기에 지금이 돈이 모자라요. 한참 모자라요. 그래도 법인은 미리 내야 됩니다. 내가 꿈꾸는 순간부터 법인을 내셔야 돼요. 돈이 있을 때 내면은 늦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과밀억제권 밖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에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사업자를 내셔야 돼요. 사무실을 내셔야 되고. 예. 자, 그거보다는 서울에다가 법인 내시고요.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셔야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중과가 돼요. 중과가 커요.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거 사면 이거 중과, 취득세 중과가 상당히 세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세무사님과 함께 저희 다봄 세무회계 대표님과 함께 이 법인에 대해서,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건 빼고요. 자, 요거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녀에게 증여해 준 거는 주식으로 해줬어요. 주식으로 해줬는데 저는 얼마 해줬냐면요. 이 삼성이 한때 이제 9만 원까지 갔죠. 9만 원까지 갔죠. 근데 좀 내려올 때 저는 한 8만 5천 원? 예, 요때 샀습니다. 요때 사서 줬어요. 예. 사실 저도 이 자녀 증여는 이제 1세부터 바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저처럼 이렇게 미리 알려줬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 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면 좋았을 내용이죠. 오늘은 아이 낳기 전에 미리 알면 좋을 것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7만 전자, 6만 전자 뭐 얘기 나올 때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뭐 7만 원 후반대 가고 있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부담감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사놓으면. 이렇게 미성년자 거를 증여용으로 해서 사둬서 팔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증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걸 한번 사면 이제 자녀 20살 때 까보게끔 해놔야죠. 저희는 이제 사놓기만 하는 거, 배치, 포지션만 잡아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절반해서 뭐 삼성만 산 게 아니라 뭐 여기에 있는 뭐 애플이라던가 뭐 이러한 해외 기업들과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서 나름대로 2천만 원을 알차게 제가 또 배치를 해줬습니다. 미리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저는 근데 이제 또 10년이 지난 후에는 요거를 하려고 해요. 요거를. 따져보니까 법인으로 해서 증여를 해줘서 법인을 성장시키는 게 나의 자력으로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더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결속감을 줄 수 있더라고요. 자녀와 나의 결속감.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법인은 내가 건물을 살 수 있거나 실제로 부동산을 살 수 있을 때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본 순간 법인은 내는 거다.
물론 지출은 있습니다. 기장료를 내야죠. 근데 잘 찾아보시면 한 뭐 10에서 13만 원 정도? 요 정도로만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할 게 없으면. 그러니까 잘 뭐 세무사분들과 얘기해서 하시면 이 정도의 비용은 사실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아깝지 않은 비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매출이 없으니까 요거는 별도 들어갈 비용이 없고 그냥 기장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내 자본금도 충전이 됐고 건물을 살 때쯤이면 이제 자녀의 지분도 있겠다 해서 이제 회사 성장시키면서 같이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냥 샀을 때는 자녀 그 성장분이 없죠. 근데 이 부동산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 가문의 자산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들은 다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미리 뭐 태아보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교육 플랜도 중요하지만 미리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직장하는 것도 그렇고 제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의 교육에 대한 미리 증여를 해놓는 그런 그 대비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 세부터 그 20세 이 사이 이때가 아주 중요한 시기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뭐 용돈, 세뱃돈 이런 것까지는 고려 안 하셔도 된다. 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편한 거는 주식 계좌 터가지고 하는 게 제일 편하고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포부가 있고 건물주가 되고 싶다. 그리고 좀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시면은 주저없이 저는 이게 더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녀를 낳기 전에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미리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들, 증여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상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도 그렇고 상속세,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제 주변에서도 지금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세 문제로 골치 아픈, 집이 있습니다. 친구 집이. 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증여를 미리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혹자는 저도 예전에 영상에 말했습니다. 미리 줄 거 없다. 나중에 줘라. 근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케이스를 보니까 저도 약간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미리 해줄 건 좀 해주라. 그래서 저도 요것도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것도 처음에는 아예 생각이 없었던 건데 지금 이제 주식 사준 게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줬다는 것은 2천만 원을 미리 증여했다는 것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대비만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컸을 때 뭐 학자금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주식이 성장이 잘 됐을 경우에 내 집 마련할 비용까지도 성장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어려운 얘기지만 아무튼 간에 도움이 될 건 분명하다는 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증여는 요 정도의 증여는 세금을 부과받지 않을 정도의 금액, 뭐 2천만 원 법정에 정해져 있죠. 2천만 원, 2천만 원, 또 송년 5천만 원.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거의 뭐 1억 가까운 돈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둘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커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나눠주잖아요. 뭐 할부 개념이에요. 2천, 2천, 5천. 한 번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정말 온전히 태어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케어까지 완벽하게 해줬다라고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 이상은 사실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은 자녀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거나 열심히 일하셔서 나머지는 쭉쭉 밀고 나가주셔야죠. 그렇죠? 자, 오늘은 자녀를 낳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리 알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 이미 자녀, 내 자녀 20살 넘었는데요. 30살 넘었는데요. 그러면 늦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면 좋을 것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요. 하단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미리 알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법인 설립에 관해서는 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놀라운부동산 놀부였고요.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놀라운부동산 전용 강의와 매물 추천 정보까지 시청 가능하십니다. 많이 가입해주세요. 놀라운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